스팸이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말이죠. 2011년에는 한 5천만 건이 접수됐고요. 대한민국 국민 그 인구 숫자만큼 많네요, 그죠? 아직까지 이제 악성적인 스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로 된 번호들이 유독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스팸 좀 그만 뿌리세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인데요. 티캐스터 김소정과 함께 스마트한 데이트 어떠신가요? 윈도우 XP 관련된 거, 이게 사실 많이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은데. 네,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 ATM이었습니다. ATM? 네, T트렌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보니까요. 이거는 역발상이에요. 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서비스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만 해도 010 번호로 된 스팸 문자가 하루에도 대여 통씩 그렇게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봐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스팸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현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스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새로운 용어는 아니에요.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도 스팸 문자는 많이 왔고 스팸 전화도 많이 왔고 스마트폰 들어서 이제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스팸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부터 하고 가죠. 예, 스팸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제 법률적 정의인데요. 예. 일반 분들은 이제 광고성 정보 외에도 본인이 받기 싫은 어떤 문자들을 다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스팸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죠? 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송되고 있는 문자 스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팩스, 게시판 뭐 등등이 있습니다. 게시판? 그것도 스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팸이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말이죠. 누군가가 보내는 사람들 또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는지 뭐 파악이 좀 됐나요? 저희 접수받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1년에는 한 5천만 건이 접수됐고요. 5천만 건. 예. 그리고 이제 12년도에는 3천만 건, 그다음에 13년도에는 2천만 건 정도가 접수했습니다. 근데 스팸 민원 접수 건수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팸이 유통되는 양은 저희가 조금씩 줄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악성적인 스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스팸 신고량을 보면 네. 도박이 가장 많고, 도박이.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성인 스팸 순으로 이어지는데, 예. 근데 도박 대출이 한 전체 신고건의 한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국민 그 인구 숫자만큼 많네요, 그죠? 1인당 한 명씩 다 받았다, 뭐 이렇게 대충 그냥 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이동통신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스팸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 그런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군데에 저희가 자료를 이제 의뢰를 해서 봤더니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에 갑자기 증가한 문자가 있어요. 보니까 불법 게임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이거 안내하는 게 작년 12월에는 이를테면 11만 건이 이제 신고가 됐던데, 이게 올 1월에는 57만 건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예. 도박 그리고 불법 게임 사이트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팸 문자가 갑자기 증가했다. 특히 이게 또 그 명절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다면서요?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 주말, 예. 연휴, 추석 연휴, 그다음에 설 연휴에 도박이나 대출 스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 설 연휴에는 도박 스팸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설 이전부터 받았는데요. 갑자기 1월 네. 8일 날 그 카드 3사 예. 개인정보 유출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문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서
도박 스팸이 유사한 기간에 증가했다고 보는데 네. 무작위로 보낸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무작위로 보낸 걸로 보면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했다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주제를 하는 이유가 이 스팸 번호가 보니까 010 번호로 된 번호들이 유독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얼마 증가했는지 뭐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매월 한 저희가 접수되는 신고 건이 한 100만에서 200만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한 200만 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지금 2월 달에는 이제 100만 건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서 올 1월에 이 010 스팸 문자가 증가한 거는 이제 사실인 거고 예. 그 가운데 일단 추정컨대 대다수는 불법 도박, 네. 뭐 게임 이런 거를 광고하는 문자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불법 도박 못지않게 대리운전도 많이 증가했어요. 대리운전. 예. 이 대리운전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스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팸으로 보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리운전은 광고 자체는 합법입니다. 광고 자체가 합법, 문자로 보내는 건 네, 합법입니까? 합법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휴대전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수신 동의를 득한 뒤에 음. 광고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칙인데 예, 원칙. 그거를 좀 많이 악용하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한 군데만 이용해요. 네. 근데 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로부터 문자가 오냐는 거죠. DB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사 후에 예.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음. 대리운전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스팸을 좀 덜 받고 싶으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대응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 내에 보면 수신 거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리운전 업체랑 자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운전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면 예. 많이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네. 019 그 스팸 문자와 아예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인터넷 사이트, 카페 사이트를 보시면 그 전화번호 DB 판매 뭐 이런 광고성 글들이 간혹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전화번호 DB가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DB를 만든다. 왜 만드나? 돈이 된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참. 그 돈 버시는 분도 이 방송을 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한마디 해주시죠. 스팸 좀 그만 뿌리세요. 자, 그 스팸 문자 말이죠. 이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이 최근에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PC에서 보내는 거는 여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념을. 그러니까 PC에서 보내는 거는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왜 가능합니까? 대량 문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뭐 썼다거나 뭐 통장에서 돈이 예. 뭐 빠져나가면은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 대표 번호가 찍힙니다. 그렇죠. 뭐 1577 뭐 예. 찍히는데 그게 이제 글로 이렇게 번호를 다 걸게 되면 그러니까 수신과 회신 번호가 같게 되면 이렇게 컨젠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신과 회신 번호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실제 보내는 번호와 회신 번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 PC에서 보내는 거는 그런 서비스들 때문에. 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보내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포폰을 많이 구입을 해서 막 보내고 대포폰이 잘리면 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고 또 다시 대포폰을 개통하면 되는 거고 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 봐야 네,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통사나 그 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해서 스팸 차단 서비스라든지 스팸 전송 단계별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새로운 어쨌든 IT 서비스 아니겠어요? 네.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스팸 전화를 또 차단하는 거 네.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 어떻게 차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실제로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올 때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하고 스팸에 대한 신고 그리고 이용자가 남긴 공유 정보들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전화 걸기 그리고 뭐 공유, 차단, 스팸이라는 이렇게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형별로 대출 권유부터 기타 유형까지 방금 전화는 저희가 이제 그 불법 도박이었잖아요. 불법 도박에 선택을 하고 바로 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차단을 했던 해당 번호가 이제 이용자 단말기에서 관리가 되면서 이제 이 전화로는 전화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되죠. 저희가 이제 스팸 친구하고 차단 외에 이용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공유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전화는 무슨 전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다음 이용자부터 실시간으로 그 해당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자 화면에서 보시면 스팸 이용 통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단위로 스팸 유형별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용자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연초에 010으로 시작하는 어떤 스팸 그 번호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약 20% 중반대의 어떤 그 스팸 친구 점유비를 차지했었는데 올 초부터 그 전체 점유비 중에 약 45%에서 49%까지 크게 어떤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만 봐도 이 010 번호로 된 스팸이요. 역시 또 증가했더라고요.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좀 몇 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민원 신고 베이스를 해서 실시간 스팸 현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2통 3사하고 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스팸이 급증하면 그거를 재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보내는 곳을 경찰이 잡아 수사를 하면은 바로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되지라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전문적인 조직들이 있다 이렇게 먼저 보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전문적인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연락처 DB를 뭐 구매를 하든지 해킹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포폰이라든지 이제 유령 법인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송대 추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고민입니다. 스팸 기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폰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개인정보를 함부로 뭐 이렇게 제공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통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해 주시고 스팸을 받으시면 저희 118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다면 뭐 즐길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너무 귀찮게 하면은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수만이라도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방패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